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막 사회인이 되었을 때 저희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좀 다툼을 하셨었는데 엄마는 할머니를 모시고 살자라는 주의였고 아빠는 할머니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주의였습니다. 만일 제가 할머니 연세였다면 아무리 비싼 실버타운이라고 해도 며느리가 그리하겠다는데 못 이기는 척 저희 집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강경하게 거절을 하셨고 실버타운을 고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곳에서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하고 계신데 가서 할머니를 뵈면 예전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암튼 요즘 세상이 많이 좋아진 듯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실버타운을 고집했을 때 엄마는 아빠에게 왜 할머니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자신을 나쁜 며느리로 만드냐고 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라 자기는 진짜로 할머니를 모시고 싶다고. 그때 아빠가 그랬었죠. 당신 마음 아주 잘 알아. 그리고 어머니도 당신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도 아셔. 그런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어? 뭘 하셨는데? 아휴, 집안에 여자가 둘이면 탈난다고. 그게 무슨 말이겠어? 엄마는 아빠의 말에 적잖이 당황을 하는 것 같았어요. 탈이 난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우리 집에 사시면 싸움이 난다는 말인가? 이 말이잖아요. 할머니랑 엄마는 사이가 꽤나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사이는 붙어 있게 되면 어느 정도 간극이 없어지면 탈이 난다는 말인데 엄마는 당황을 하면서도 어머니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고 서운하다 하더라고요. 그때 아빠가 쐐기를 박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아니잖아. 그리고 시어머니잖아. 원래 다 그런 거래. 아무리 사이가 좋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여도 붙어 있게 되면 배기 싫은 모습 생기는 법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오랫동안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두 분도 역시 사이가 좋으시긴 했었거든.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니 앞에서 방귀를 아무렇지 않게 끼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살짝 정이 떨어지더래. 생리현상인데 말이지. 노인네라 힘이 없어 그런 건데 말이야. 그런 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라고 하더라. 당신 돈 있으시고 실버타운 들어가면 돈 내는 만큼 수발 들어줄 사람이 있는데 왜 며느리한테 꽁으로 그걸 바라냐고. 그냥 지금처럼 지내다가 나중에 가시게 되면 정성껏만 보내달라 하시더라. 그러니 당신 서운해하지 마. 어머니가 현명하신 거야. 저희 할머니는 현명하신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같이 살았으면 몰라도 사이가 좋다 하더라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그렇게 생리 현상에도 정이 떨어질 수 있는 사이라는 것을 아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자신의 흠을 엄마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 할머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셨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잘 적응하시며 지내고 계십니다. 이젠 엄마도 그런 할머니의 결정을 이해하고 역시 현명하신 시어머니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대화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 선을 지키려고 하는 저희 집은 강제라는 것은 없었고 연세 드신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나름 깨인 집안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다 저희 집안 같진 않더군요. 너무 사랑해서 강제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걸 들어줘야지만 사랑이 확인되는 그런 집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남자의 집안이 그랬습니다. 남자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소개받은 남자인데 사실 제 스타일이 너무 아니긴 했어요. 저는 말수가 없는 사람을 좋아하는 편인데 남자는 말이 많아도 너무 많은 편이었거든요. 다들 아실 겁니다. 말수가 없으신 분들은 만일 내 앞에서 쉴 새 없이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데도 그냥 듣고만 있는데도 진이 빠져버리는
남자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친구의 체면도 있고 해서 몇 번 더 만나긴 했었죠. 어느 정도 만나다가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남자가 제게 사귀자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거절을 합니다. 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죄송하다 말을 하죠. 저는 사실 민수 씨의 흥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 텐션을 못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저 말고 민수 씨의 텐션을 맞춰줄 수 있는 여자분을 만나는 게 더 좋지 않으실까요? 친구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고백한 거예요. 미영 씨가 제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역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흥을 좀 줄여볼게요. 저희 집안 자체가 워낙에 흥이 많은 편이라서 그리고 미영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변해볼게요. 저는 그 정도로 미영 씨가 마음에 들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좀 주시죠. 네? 조심스럽게 거절을 했는데도 그래도 거절은 거절이잖아요. 남자는 바로 제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고 저희 마음에 들게끔 노력을 하겠다 했어요. 그 마음이 고맙기도 했고 그리고 거절을 했는데도 적극적인 남자의 모습에 이끌리게 됩니다. 좀 모순이기는 한데 뭐 사람 좋아하는데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저도 남자를 처음부터 좋아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고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연애를 하는 동안 기가 빨린다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어요. 처음에 그렇게 높은 텐션에 힘들어 했으면서 참 저도 그게 신기하긴 하네요. 암튼 그렇게 연애를 계속하다가 저는 남자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됩니다. 결혼 허락까지는 아니었고 결혼 전 물밑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나을 듯 싶긴 하네요. 남자는 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형 부부는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 결혼 물밑 작업을 하러 남자의 집에 인사를 간 날, 저는 남자의 어머니 그리고 남자의 형과 형수를 만나게 되죠. 우선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만 조금 걸렸던 게 있다면 남자의 형수님 안색이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 남자의 집안 사람들이 다 모이니 그야말로 텐션이 완전 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거부감 들던 남자의 텐션은 이 집안에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남자의 어머니는 노래까지 부르셨어요. 제게 들려주고 싶다면서요. 요즘 노래 교실을 다니시는데 그곳에서 오 솔레미오를 배우고 있다면서 어 성악하시는 분들 보면 막 콧구멍 벌렁벌렁 거리면서 노래를 하시잖아요. 절대로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딱 그런 분들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하시는 편은 아니었는데 남자와 남자의 형은 물개박수를 치며 좋아하고 너무 잘하신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그냥 이 집안 사람들은 서로를 칭찬하고 서로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완전 외향형인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남자의 형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우 조용하셨고 조용하셨기 때문에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묵묵히 흥에 겨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그들을 바라봤고 그들이 제대로 흥에 취할 수 있도록 뒷수발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 잔뜩 빨린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분위기 좋다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니 노래 부르고 춤까지 췄으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이걸 분위기 좋다라고 해야지 나쁘다라고 할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는 제대로 빨렸었죠. 아주 혼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뒤쯤 저는 다시 남자의 집에 초대가 되어서 가게 되는데 그날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은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낄 곳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노래를 부르진 않으시더라고요. 노래 교실을 관두셨나? 저는 혹시나 메들리로 성악을 하실까 싶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고 갔는데
그날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신 노래 대신 말로 저의 혼을 쏙 빼놓으시게 되죠. 그리고 그날도 역시나 남자의 형과 남자의 형수님도 함께였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형수님을 가리키며 얼른 얼른 대접하게 손을 빨리 움직이자 했고, 간은 보았느냐, 무침은 마쳤느냐, 저는 저렇게 데워라 등등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처음 남자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땐 이미 상이 다 차려져 있는 상태였던지라 몰랐었는데, 그날은 제가 좀 일찍 남자의 집에 방문을 했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이요. 그런데 그날의 모습은 그냥 형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형수님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서로 흥에 겨워 웃으며 대화를 했는데 중간중간에 "며느라 이거 했니? 여보 저거 했어? 형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형수님이 독박으로 집안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의아했죠. 자기들은 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형수님만 시키는 그 모습이요. 귀기하기까지 했었는데 말수가 적으신 형수님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시면서 그들이 말을 하면 또 응대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안색이 좋지 않았던 건 그분은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집안에 손님으로 갔던 거였으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던 거였는데 그 형수님은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불임을 당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일어나면서 남자에게 눈짓을 했어요. "너도 일어나서 거들라." 이거였는데 갑자기 저의 팔을 끌어당기더니 "엄마 빨리 말해봐. 밥 먹기 전에 말을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성격이 급하네. 어? 알았어. 밥 먹고 나서 디저트 먹으면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그래 미영아 여기 앉아봐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네? 아니 저는 우선 너무 형수님만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가서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바빠 보이시잖아요? 아니야 자기야 그건 자기가 신경 안 써도 돼. 형수님은 혼자 해야 편하다고 하시는 분이거든. 도와드린다 해도 혼자가 편하다 하시는 분이야. 우선 앉아봐. 엄마가 할 말 있다고 하거든. 자기 아마 놀랄걸? 으흐. 흥이 많고 사이가 좋은 가족 사이임에는 분명했지만 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인 듯했고, 그리고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다 같이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며느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수 적은 형수님은 아무 말을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안색 보고 느껴지는 게 없나? 혼자 하는 걸 좋아한다는 남자의 말도 이상했고 그날 처음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약과였습니다. 더 대단하고 저를 놀랄 만한 이야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땅을 샀어. 얼마 전에 말이야. 그 땅에 3층짜리 집을 지을 예정이다. 그리고 1층엔 내가, 2층엔 우리 큰아들 부부가, 그리고 3층엔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지? 과연 거기서 누가 살게 될지? 네? 그게 무슨... 아우, 자기야. 우리 결혼하면 우리 집 식구들은 항상 그랬었거든? 다 같이 모여 살자고. 그래서 나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돈 진짜 열심히 모았거든? 엄마가 땅만 사면 집을 지으려고? 그런데 그게 이루어졌어. 우리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저는 남자의 어머니, 그리고 남자의 형 얼굴을 천천히 봤습니다. 그들은 분명 좋아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분 좋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웃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저와 형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다 같이 모여 사는 거네요. 아하, 그런 거네요. 그걸 지금 좋은 소식이라고 제게 말을 하는 거네요. 아니, 그건 자기들의 꿈이지 제 꿈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에 기뻐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왜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미영아, 기분 좋지? 기쁘지? 다 같이 모여 사는 거다. 우리 아들들이랑 우리 며느리들이랑 다 같이 모여 사는 거야. 이 얼마나 좋니? 나는 이게 꿈이었어. 그런데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었어. 그러니 니들 결혼해라. 집 걱정도 말고 신혼살림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준비를 할 테니까 너는 그냥 3층으로 입주만 하면 된다. 머리를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떨어져 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구나. 그래서 형네 부부도 남자의 어머니 집 근처에서 살고 있던 거였구나. 그리고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자기들이 좋으면 남도 좋아하는 줄 아는구나. 남 생각은 전혀 못한 채. 제가 아무 말을 안 하니 남자가 계속 좋지, 좋지 라고 묻는 거예요. 순간 형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심하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를 그리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들이요. 형수님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랬습니다. 내가 왜 좋아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 결혼하자 말을 들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3층 집을 지으니 3층으로 입주를 하라고요? 그게 합가 아닌가요? 말이 좋아 모여 사는 거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모여 사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서로 격도도 없어지고 친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니? 합간 아니지. 각자 층에 사는데. 아,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아무리 사이 좋은 시어머니여도 같이 살면 방귀 뀌는 소리도 짜증이 나는 법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 할머니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어요. 80 넘으신 분도 며느리랑은 같이 사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어머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할머니보다 훨씬 젊으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며느리 끼고 살고 싶으신 거예요? 아, 저는 좋지 않아요. 솔직히 이런 말 거북하네요. 더군다나 남의 의견을 묻지도 않은 채 자신들이 좋으니 남도 좋을 것이다 판단하는 이 성급함이 사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더 그렇네요. 저는 싫습니다. 그리고 이 말 들으니 결혼할 마음 조금은 있었는데 싹 다 사라졌네요. 저는 바로 일어섰습니다. 다들 당황하는 눈치였는데 저는 남들을 보면서 그랬어요. 지금 이것도 못 알아채는 건 아니지? 우리 헤어지는 거야. 나는 너랑 끝낼 거라고. 그러니 3층 집에서 오순도순 너나 잘 살아봐. 라고 했네요. 저는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안 맞는 사람이니까 헤어지면 끝인데 저 말에 용기를 얻은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형수님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제 명함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갖고 계셨었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서 저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바로 형수님이셨습니다. 미영 씨, 고마워요. 나 미영 씨 때문에 용기 얻었어요. 그렇게 당차게 말을 하다니? 나는 지금까지 그냥 참고만 있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미영 씨는 이별을 고했고 나는 그 사람한테 이혼장 던졌어요. 이혼하자 했어요. 그 집 식구들은 원래 다 그 모양이거든요. 남의 의견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나 그동안 용기 없었는데 그냥 이 집의 식모처럼 살아야 하는 거구나 체념하고 있었는데 미영 씨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식모 안 한다고 합가도 당연히 싫다면서 이혼장 던졌어요. 저 지금 이혼 소송 중이에요. 고마워요, 미영 씨. 그리고 헤어진 거 축하해요. 미영 씨는 더 좋은 사람 만나야 해요. 정말 그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것들이거든요. 아, 저는 이별을 던졌고
형수님은 이혼장을 던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고 사신 듯 하더라고요. 말수가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 드나 보다 여겼었나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암튼 그래도 아직 그 꿈 날아간 건 아니잖아요. 2층엔 첫째 아들, 3층엔 둘째 아들, 그리고 1층엔 그 아들들의 엄마. 이렇게 살면서 오손도손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 형수님의 선택이긴 했지만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이요. 뭐 같이 사는 것보단 이혼하는 게 더 낫다 판단해서 형수님도 선택을 한 것일 테니 건투를 빌어드리고 싶네요. 암튼 아들들 잘 끼고 그림 같은 3층 집 지어 잘 사시면 되겠네요.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오 솔레미오를 부르면서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